엉덩이 흔들. 소녀 H, 우리 연우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너네가 만약 H 하면은 이름이 H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낼 거야? 어떤 뭐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뭐를 어떻게 할 거야? 생활이나 아? 그 너무 질문이 막연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질문을 좀 더 정확히 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어, 만약 너네가 이름이 H면 친구가 기침을 했을 때 책에서 H가 내가 뭐 이랬는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가 이름이 H인데 다른 애들 H 그러니까 반응한 건데 다른 애들이 기침할 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래. 연우부터 무슨 얘기하면 말을 될 것 할 거야? 같은데. 연우 진행해. 저부터요? 너부터 해도 되고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시켜도 되고. 나는 친구가 H 하면은 왜라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재채기를 한 건데, 근데 이름이 H여가지고 왜라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진행해. 예. 연우 누구 시켰어? 진행했어? 아예요. 다 해. 나도 왜라고 질문할 것 같아. 얘는 그 H 했는데 왜라고 대답할 것 같아? 다해야? 그 이름이 H인데 그 재채기를 하면 또 H 부르게 되잖아요. 친구 이름으로 헷갈려가지고. 진행해. 아이니. 나는 처음에는 일단 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 널 부른 거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 H만 말고 소녀 H라고 불러줄래 이렇게 부탁을 할 것 같아. 왜냐면 헷갈릴 수 끝이에요. 있으니까. 다 했어요. 연우 다 했어? 네. 어. 자, 선생님이 그런 비슷한 일을 최근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선배를 만나서 선배를 따라가서 처음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 만난 적 없는데요? 나 데려간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웃었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네.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선배, 자기 학교 선배를 만나서 선배를 따라가가지고 어떤 일을 아! 했다는데 선생님 이름이 선배잖아. 그 사람이 네. 선배를 만나서 선배를 따랐다는데, 다 당신 만난 적 없는데요? 라고 했다는 얘기지. 지금 조금 아까 H, 아하! 그 자기 이름이 H여서, 왜? 라고 했더니, 최근에 그러신 거예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 선생님이, 선배가 아, 높은,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잦아, 사실은. 아, 자, 그래서 연우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쌤이 기억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아이니 진행하겠습니다. 음, 너네가 이 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야기는 어떤 거요? 여러 개라도 괜찮아. 저부터 시작할게요.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딱 페이지를 열 때, 제, 어, 이름이 한심해라는 게 되게 웃겼어.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심해라는 들어본 적 있는데, 한심해라는 이름을
이기 때문에. 다음에 연우. 나는 17쪽에 내 직업은 초등학생이다. 나는 학교라는 직장에 다닌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랑 아빠랑 H랑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동시에 말하는 게 좀 웃겼어. 재밌었어. 다혜. 나는 27쪽에 신뢰가 검정사 봉지로 그 한숨을 잡아서 꽃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소리가 좀 울려갖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디 27쪽에 27쪽. 27쪽 신뢰가 음, 검정사 봉지로 한숨을 잡아서 꽃송이를 만드는 게 재밌어. 음, 일단 나는 그냥 신기한 건데 그 H가 급식을 다 먹고 나서 강력하게 흔적을 남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급식판에 H 써놓고 또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변기 뚜껑에다가 H 쓰는 그런 생각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만약 내가 소녀 H라면 그 한숨 대신에 어떤 걸 채집할 것 같아? 자예? 질문이 뭐였니? 자, 이 책에서 보면 한심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휴, 어휴, 그 한숨 쉴 때마다 그 한숨을 검은 비닐봉투에 모으잖아.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뭘 모을 건지가 질문이지, 아이나. 네. 여러분이라면 뭘 모으고 다닐 건지, 뭘 모았으면 좋겠는지. 한심에는 한숨을 모았는데, 여러분이라면. 나는, 음, 나는 네일클로버를 모았을 거야. 왜냐하면 네일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연애? 나는 연유를 거둘 거야. 왜냐면 내 별명이 연유여서 연유를 거둘 거야. 연유? 네, 연유가 뭐야? 그거 그 뭐냐? 그 팥빙수 만들 때 넣는 거? 에 그래, 그래. 그게 뭐예요? 그 팥빙수 연유 만들 때 넣는 거. 넣는 그 하얀, 달달해지는 어? 시럽, 시럽. 시럽 같은. 저 팥빙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어? 팥빙수를 안 먹어? 왜? 안 먹어봤어?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봤다고. 요거, 진짜 요거. 연유. 요 연유. 보여?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통에 들어서 팔아. 그래서 팥빙수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넣어서, 만듭니다. 음, 나는 자연을 되게 좋아해서 자연들, 떨어져 있는 것을 채집할 것 같아. 만약에 너네가, 이름을 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부를 것 같아? 연우? 잠깐만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자연은 생각해봤어. 나도 생각해볼. 나는 그냥, 그냥 똑같이 이렇게 기간을 정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날 낳아서, 어,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자체 이름으로 그냥 고를 것 같아. 아이는 진행해. 응? 좀 더 생각할 시간 필요해. 어? 연우야. 음, 나도 그냥 연우라고 할래. 연우로 지으면은 별명도 많고 재밌어. 아예는 나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 왜냐하면 부모님이 음, 아이는 진행해. 저 끝냈어요. 다 했어.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연이가 얘기했던 걸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 수도 다이어로 넘어갈 수도 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뭐야? H. 한심해요. 한심해야. 그 한심해의 이 한자가 영어 스펠링이 H로 시작해서 H야. 애 이름이 심해야. 심해인데 성이 뭐다 보니까 한. 한이다 보니까 한심해 하니까 이름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심해라고 하면 이심해, 뭐 김심해 이랬으면 별로 놀림감이 안 됐을 거야. 근데 하필 성이 뭐여가지고 한이어가지고 한. 한심해. 한심해는 왜 놀림감이 될까? 한심하다는 거는 음, 어떤 그 어떤 때 한심하다고 그래? 한, 어, 시험 문제 쓸 때 이렇게 어, 틀렸을 때 어, 이가 왜 틀리냐면서 한심하다고 해.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고 한심하다고 하지 않아. 너무 뻔한 문제, 너무 쉬운 문제를 틀렸을 때, 어이구 한심해.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하는 일이 너무 알맞지 않고, 그래서 기막힐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어이구 한심한 행동도 하지 마. 갑자기 자기가 그러면은 콜라를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뭘 마셔야 돼 입으로 마셔야 되는데 갑자기 콜라를 막 눈에다 펄펄펄 붓고 있다던가 우리가 그런 행동하면 저런 한심한 행동을 하다니 뭐 이럴 때 우리가 한심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뭐 연우 뭐 성이 심이면은 심심해도 돼. 그렇지 지금 연우가 이 사람은 심심해 라도 놀림감을 많이 받았겠지 만약 심씨였으면 심심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이름이 랑한이야 랑한이라는 양한. 친구 이름이었는데 이 친구가 성이 뭐였을 것 같아 놀림감이 됐어 사랑. 어? 사. 사씨? 사. 그럼 사랑한, 그렇지. 사랑한이 되겠네. 이것도 놀림감 되겠네. 근데 그 친구 이름은 명씨였어, 명씨. 명랑한? 명랑한. 명랑한 아이가 돼버린 거야. 명랑 핫도그 가게도 있는데. 그렇지, 명랑 핫도그도 있지. 그 다음에 아라라는 이름이 어때? 아라. 괜찮아, 알아? 이상해. 괜찮은데요? 괜찮아. 자, 괜찮은데? 언니도 근데 이 알아요. 사람이 성이 뭐였냐면, 성이 뭐가 되면 이상해져 버려. 무슨 성이 되면 이상해져? 뭐 하라. 어? 뭐 하라. 뭐씨가 있어? 아니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 아이 성이 이성이었어. 박아라? 머리 박아라. 머리 박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박씨다 보니까 박아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과 일이 만나서 어색한 용한이라는 이름이 있어. 용한. 조용한? 어? 조용한? 그렇지. 조씨다 되니까 조용한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성과 일이 만나서 우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17쪽에 이 아이는 직업이 뭐라는 거야? 학교. 학교 다니기. 그래서 직장이 어디다? 학교다. 학교. 그러니 이 아이의 요구, 이 아이는 어떤 요구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회사에 다니고 회사원이니 부모님들이 월급을 받는다. 그러니 여기 21조 초등학생도 초등학생들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월급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를 해.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하는 일도 직장인들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직장인이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힘든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학교 가서 힘들다. 힘들게 공부하고 온다. 그런데 왜 어른들한테는 월급을 주면서 학생들한테는 월급을 주지 않냐? 그러니 학생들에게 어리니까 월급을 줘라. 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 이런 주장에 월급을 주면 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우, 저는 월급 주고하기는 좀 그런데요. 왜? 이유가 뭐야? 입장은 뭐고 이유는 뭐야? 왜냐면 초등학생이 월급을 받으면은 뭐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응, 어른 돼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아니면은 엄마한테 용돈을 받던가 해가지고 응. 월급은 초등학생한테 너무 좀 어려가지고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받으면 월급, 다 엄마한테 뺏길 것 같아요. 어차피 월급 받아도 엄마한테 뺏길 거다. 네, 그냥 월급 받을 필요 없다. 네. 이게 연우의 주장이었습니다. 다혜는 어떤 용돈 주장? 모아서 하면. 다혜, 월급 받는 걸. 월급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응. 네. 왜냐하면 학생들도 거기에서 공부하는데 어렵게 공부하는데 받아야 된다. 다혜 말이 좀 끊겨갖고 있으면 정확히 못 듣거든. 조금만 가까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다혜야? 응.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왜 받아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아이고 다혜 화면이 멈춰버렸네 아예. 자 아이니부터 얘기해보자. 그러니까요. 어린이들도 학교 어린이들도 학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니까 받아야 된다고? 다혜야? 말을 못하나? 다혜 한번 다시 한번 접속해 볼래 다혜야?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인터넷 상태가. 아이니 그 사이 아이니가 먼저 얘기해보자. 네,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월급을 학교에서 받으면 그 음, 학교는 선생님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를 힘들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배우고 쉬는 시간에는 막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남아서 더 할 일 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월급을 받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연우하고 아이니는 월급 받는 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다혜 네. 다시 접속했네. 다혜는 아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찬성하는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힘들게 공부하는데 받아야 된다. 힘들게 공부하니까 받아야 된다. 네. 힘들게 일하니까. 근데 지금 아이니 입장에서는 뭐 쉬는 시간도 있고 배우는 거니까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다혜? 또는 연우 같은 경우는 받아봤자 어차피 엄마한테 다 뺏길 거 아니냐. 또 용돈 받으면 용돈 받아 쓰면 되지 않냐. 초등학생은 별로 쓸 데도 없지 않냐. 그러니 받을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혜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주장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주장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옳은 거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자기 여러분이 반박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다혜 어떻게 생각해? 다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다혜가 주장한 학생들도 힘들지 않냐. 그러니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연우나 아이니가 한번 반박해볼까? 힘드니까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이니. 제가 어,
아는 친구들한테 그냥 물어보진 않았는데 음, 학교가 재밌냐고 물어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재밌다고 했는데 왜 재밌냐고 하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랑 놀 수 있다고 음, 그러는데 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왔는데 어차피 예습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학교는 선생님이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월급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이니는. 그리고 아까 학교가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아이니는 아니다, 쉬는 시간 재밌다.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다라는 주장인 거야, 아이니는. 네, 어,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같은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한심에는 초등학생들이 월급을 지급하라라는 거 말고 또 하나 요구를 해. 어떤 요구를 또 해? 음, 23쪽인가? 24쪽, 23쪽에 뭘 요구해? 희망퇴직이요. 어, 희망퇴직을 하게 해달라. 희망퇴직. 자, 희망퇴직이 뭔지 알아? 어? 희망퇴직이 뭔지 아는 사람. 자, 희망퇴직은 저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 뭐하고 뭐가? 희망이랑 퇴직이요. 희망이랑 퇴직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 퇴직이 뭔지 알아? 퇴직이? 퇴근은 뭐야? 퇴근. 퇴근 알아 몰라? 알아요. 뭐야? 회사 오는 거요, 집에. 회사 끝나고 회사에서 나오는 거. 근무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뭐 퇴근이라고 그래. 퇴직은 이 직이 직장이야, 직장. 직장을 그만두는 거. 직장을 아예 그만두는 걸 보고 우리가 퇴직했다고 그래. 근데 퇴직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희망퇴직. 정년퇴직에서 정년은 어떤 직장에 다닐 때 몇 살까지만 다녀라라고 정해진 나이가 있어. 더 다니고 싶어도 그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못 다니는 나이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은 62세, 62세가 정년이야. 그래서 62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학교 선생님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 정년퇴직했다고 그래. 그럼 희망퇴직은 뭐냐? 정년퇴직 전에 내가 원해서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뭐 해서? 원해서. 희망해서. 자기가 원해서 뭐 하는 거? 원, 물러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희망퇴직. 희망퇴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네. 네. 그러면 이제 희망퇴직을 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한심애가 희망퇴직을 하게 해달라는 거는 내가 학교를 아, 어, 학교를 그냥 빠지게 나도, 나도 그냥 어, 그만두고 싶다. 그렇지 그만두게 해달라. 여러분들 학교는 보통 이제 퇴직을 안 하고 학교는 뭐 한다고 그래? 우리가 학교가 이제 일정하게 다니면 그만 다니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학교를 졸업. 졸업한다고 졸업. 근데 이 아이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를 6년 다니잖아, 6년. 6학년 되면 졸업한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졸업하기 전에 내가 학교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도록 희망퇴직을 하게 해달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희망퇴직을 허용해야 될까?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될까? 요거에 대한 찬성 반대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혜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들에게 희망퇴직을 허용해줘야 돼? 아니면 허용하면 안 돼? 근데, 안 돼? 왜? 어,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대학에 졸업할 때. 아인이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1학년 때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2학년 때 곱하기 나누기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생 그 기본을 다 다지면 중학생 되고 중학생 기본 다 다지면 고등학생 되는데 만약에 초등교를 중간에 퇴직하고
중학교를 바로 들어간다면 공부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퇴직하는 거 반대할게요. 연우는, 저도 반대할래요. 음, 엄마는, 부모님은 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겠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럼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희망퇴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 그래서 사실 희망퇴직을 안 하고 우리가 자퇴라고 해, 자퇴. 네. 뭐라 한다고? 스스로 그만두는 걸 보고 자퇴라고 그래.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자퇴를 못 해.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야. 뭐라고? 의무교육이요. 의무교육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나라에서 이 기간 동안은 학교를 꼭 다녀야 됩니다라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야. 고등학교는요? 근데 고등학교는 자퇴 가능해. 고등학교 다니다가 나 그만 다니고 싶어요 하면 자퇴할 수 있어. 고등학교는. 대학도. 아, 고등학교, 대학은 자퇴할 수 있지만 초, 중학교는 자퇴할 수 없는 그래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한심해라는 아이는 사실은 한심해라는 아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이 책을 쓴 작가 신소영 쌤 생각에는 초등학생들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희망퇴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글을 또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했던 얘기가 한심해가 뭘 채집한다고? 한숨 한숨을 채집해. 왜 한숨을 모을까? 이 한심해는. 한심해가 자기 한숨을 이름이 모으는 이유가 뭘까? 한숨이니까 한숨을 모은대요. 단지 이름이 한심해서 한숨을 모은다. 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음, 자, 한숨은 언제 쉬어, 사람들이? 힘들거나 답답할 때요. 힘들거나 답답할 때 한숨을 쉰다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그 한숨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아이는? 꽃송이로 바꿔요. 그걸 꽃송이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눈물을 꽃으로 바꾸는. 눈물을 꽃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얘가 한숨을 모은 게 87쪽 보겠습니다. 자, 87쪽에, 거기 찾은 사람이 첫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7쪽이요? 87쪽. 어둠은 정작 심한 곳에 모여 있다. 나는 체육관 후문에 있는 벤치 밑에 비닐봉지를 씌워놨다. 그리고 벤치 위에 H 표시를 해놨다. 이곳에서는 자주 남자애들이 싸움을 했다. 자주 남자애들이 싸움을 하는 곳에다 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 4학년 교실이 있는 복도 끝에는 커다란 성인용 화분이 있다. 쉬는 시간이면 힘쓴 두 아이가 한 아이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 선인장 가시로 장난을 치는 것이다. 하지만 끌려가는 아이는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화분에 H 표시를 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닐봉지를 숨겨놓았다. 이것도 역시 쉬는 시간이면 힘센 두 아이가 한 아이를 끌고 가서 선인장 가시로 장난치는 거, 괴롭히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검은 비닐봉지를 놨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교실 사물함에 있는 17번에도 비닐봉지를 숨겨놨다. 17번 도영이의 사물함인데
아이들이 일부러 쓰레기를 채워놓고 있다. 도연이의 사물함에 아이들이 쓰레기를 채워넣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또 역시 비닐봉지를 숨겨 놓았다는 거야. 또 선생님이 쓰는 교탁 안쪽에도 비닐봉지를 숨겨놓았다. 선생님이 벌을 줄 때 아이들을 꼭 교탁 앞에 세워놓았다. 선생님한테 벌 받는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도 놓았다는 거야. 이곳들의 공통점이 뭘까? 지금 이 검은 비닐 봉지를 놓은 것들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같은 점. 지금 네 군데 놨는데. 공통점이 없어? 이 네 곳의 공통점. 모두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야? 그러면 어떤 곳이야? 응? 아주 행복한 곳이야? 이 네 곳이 다? 아니요. 네 곳은 어떤 곳이야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괴롭히는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지. 괴롭힘을 당하는 곳. 혼나는 곳. 그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혼나는 사람들이 다 뭐해? 마음이 어떨까? 슬퍼요. 어? 슬퍼요. 슬프지. 한숨이 나오겠지. 힘들어서. 괴롭겠지. 이런 곳에 검을 빙질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89쪽 읽어보겠습니다. 연우나 다혜가 89쪽. 그래서 어디선가에는 싸움이 싸움이 멈추고 또 어디선가는 힘이 없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누군가는 먼저 쓰레기를 치우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닦을 수 있기를. 어, 이것이 자, H가 바로 표시하는 그게 뜻하는 것이다. 한심애가 검은 비닐봉지를 놓은 이유고 사실은 지금 이 89쪽에 나온 이유가 한심애가 한숨을 채집하는 이유야. 한심애가 단순히 근데 자기 이름과 같아서 한숨을 채집하는 게 아니라 한숨을 채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한숨 많이 쉬라고? 사람들이 한숨 쉬는 일이 사라지라고, 없어지라고, 줄어들라고. 즉, 우리가 한숨을, 근데 연우 뭐, 학교에 영어 스펠링이 H지 않아요? 자, 한숨 쉬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이 한숨 쉬는 건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한숨을 쉬기 때문에 결국 그 한숨들을 모은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한숨을 모아서 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한심애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보다는 뭔가 행복하고 좋은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한숨을 채집한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어떠한 그 설치 미술을 하는 예술가는 그 폭탄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무슨 이렇게 평화의 상 같은 걸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은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 플라스틱 통 있지, 그 페트병 이런 병 이런 병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그 이유는 이러한 그 생수병 이런 페트병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어떠한 예술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 것과 이 한심의 행동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다해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한심이었다면 꽃송- 꽃송이를 꽃송이를 만들어서 어려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줄 거니?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심해였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꽃송이를 준다고 했나?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심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조그맣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 그런 한심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I, 나는 줄 것 같아. 왜냐면 만약 뭐 위기에 처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꽃으로 달래줄 수도 있고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우, 나도 아인이랑 마찬가지야. 나도 꽃송이를 웃을 거야. 왜냐하면 꽃송이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 했어? 아니, 다 해? 더 할 거야? 끝, 어? 끝이.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군인에게 이렇게 장미꽃을 군인에게 아이가 장미꽃을 건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군인하면 전쟁, 폭력, 싸움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장미꽃을 건네므로써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꽃을 건넸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또 그 경찰에게도 꽃을 그 시위 현장, 뭐지?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런 시위 현장에서 이런 경찰들에게 꽃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고 너무 격렬하게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꽃을 이렇게 경찰들에게 선물했던 이렇게 경찰들에게 꽃을 선물해서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다. 그러한 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심회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꽃을 나눠준 어떤 그런 행위들은 결국은 어려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는 그런 마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까 우리 연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연유가, 우유로 만든, 우유를 농축해갖고, 우유를 농축해서 만든, 가공, 우유, 연유, 연유가 우유의 종류랍니다. 우유를 통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유유가 됐네. 아, 자, 우유 그런데 너무 좀 알지. 소녀 H는, 한심에는 단지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는데 끝이지 않았어.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행동을 했어? 친구를 위해서 한 행동이 있지 않아? 폭력 멈추라고 했어요. 어? 폭력을 멈추라고 했어요. 그렇지. 폭력을 멈추라고 했어. 그것들이 이제 되는 것들이 바로 몇 쪽을 보면 되냐면 94쪽 제5부 친구 구하기입니다. 94쪽 보겠습니다. 자, 94쪽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 처음에. 그 용이랑 두 친구들이 음, 그 공을 음. 청소기 공을 건드려서 건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장면이에요. 6학년인 용과 친구들이 농구부지 그 아이들이 현수에게 일부러 공을 뭐해? 던져가지고 현수 너 때문에 공이 뭐야? 도로로 나갔다고 하면서 그 다음 쪽에 넘겨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96, 97쪽에 보니까 그걸 핑계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어? 용과 두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고 무슨 행동을 했냐고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려요. 용과 두 친구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고. 처음에 용과 두 친구가 그 현수에게 농구공을 던져가지고 그 농구공이 현수 발을 맞고 도로로 갔잖아.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고. 현수의 신발을 벗겨서 던졌어요. 그렇지. 현수의 신발을 벗겨서 도로에다 던져버렸지. 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그 한심에는. 자,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1번. 용과 두 친구들이 누구에게? 현수에게 어떻게 한 거야? 현수에게 농구공을 던져서 농구공이 어떻게 도로로 굴러갔다. 자, 이거 누구 책임이야? 농구공이 도로로 굴러간 거 누구 책임이야? 용이 용과 두 친구 책임이야. 근데 이 용과 두 친구는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한 거야? 현수야. 현수 잘못이라는 거야. 현수 잘못이라며 용과 두 친구가 현수의 이웃을 뭐 신발을 던졌다. 도로 한복판에 뭐 했다? 던졌다. 자, 그게 두 번째 벌어진 일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98쪽. 아, 자, 90. 한이는 어떤 행동을 했어? 심해가 경찰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신발을 아, 찾아다녔. 한심에는 경찰을 데려왔다. 자, 그런데 경찰을 데려왔는데 어땠어? 현수랑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던 운동화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현수 옆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 이 상황에서 아이니는 현수의 친구라면 아이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일단 어, 횡단보도 그 신호가 걸렸을 때 도로 가가지고 신발을 일단 갖고 올 것 같아요. 현수 신발을 이렇게 그 뭐 차 달리는데 뭐 차가 멈췄을 때 그 현수 신발을 가져다 줄 거라고? 다혜는 저는 일단 선수한테 신발 어디 있는지 잘 보라고 하고 경찰 아저씨를 실은 불러가서 꺼내달라고 할 거예요. 아, 현수한테 신발 잘 보라고 그러고 경찰 아저씨를 데려와서 꺼내달라고 할 거다, 부탁할 거다. 연우는 마이크. 저는, 아니, 농구공을 던져서 도로로 굴러갔는데, 음, 현소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어, 어이없게 신발을 던졌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그 심해가 경찰을 데려왔는데, 아니, 당연히 용과 두 친구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좀, 연우 어떻게 할 거냐, 연우 너는. 저는 음, 네가 현수 그냥 친구라면 네가 한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과하라고 할 거예요. 용과 두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이 행동이 좀 다른 거야. 아인이는 직접 현수의 신발을 꺼내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고, 다혜는 경찰을 데려와서 현수의 신발을 꺼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랬고, 연우는 용과 두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각각의 행동이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 방법이 각각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심애가 경찰을 데려왔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현수 신발이 현수도 없어졌어요? 없고 현수 신발도 없는 상황이었지. 그럼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인이 괜히 왔나 어? 뭐라고 아이나? 내가 거짓말 친 것인가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것인가요? 아, 한심해를 의심한다? 네. 다혜가 경찰이라면 왔어. 그러면 저도 거짓, 거짓말이라고 의심할 것 같아요. 한심해가 거짓말했다고 의심할 거다. 연우가 경찰이라면 저는 그 제가 경찰이라면요. 음, 그 CCTV를 돌려봐요. CCTV를 돌려봐서 근처에 있는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아, 이 사건을 누가 어, 잘못했는지 음. 결판을 낼 거예요. 아, 연우라면 와서 그 신발이 없다 하더라도 한심의 말을 듣고 왔으니 그 사건을 수사해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밝혀내겠다. 네. 어,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이 봤을 때 아인 경찰, 다혜 경찰, 연우 경찰 중에서 어느 경찰이 제일 훌륭한 경찰 같아? 응? 음, 아인이나 다혜처럼 뭐야 이 자식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너 거짓말 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경찰이 훌륭한 경찰인지 아니면 연우 경찰처럼 와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가 CCTV를 돌려서 이 사건을 한번 알아볼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 라는 경찰이 훌륭한 경찰인지. 연우가요. 어, 연우와 같은 그런 경찰이어야겠지, 사실은. 그 사건의 실체를 의심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경찰이 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이 돼야 되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안 받아주니까. 뭐, 그럴 수도 아, 근데 있고, 경찰은 받아줄 텐데. 경찰이 할 일이 많아, 너무. 경찰이 너무 할 일, 도둑도 잡아야 되고, 강도도 잡아야 되고, 순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 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더란 얘기지.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 연우 경찰 같은 사람이 요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면, 더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경찰을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한심해야. 여러분이 경찰을 데려왔어. 그런데 요 현수도 없고 현수 신발도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한심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번 연우부터. 한심한데 현수랑 현수 신발이 없으면요? 경찰을 네가 기껏 데려왔는데 현수도 없고 현수 신발도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너가 지금 한심해라면 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경찰을 데려왔는데. 진짜 있었는데 음. 가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짜 있었는데 가버렸어요라고 경찰한테 설명할 거다. 그리고 뭐 특별히 드는 마음은 없고 현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드는 건 없고. 네. 다혜라면 질문이 뭐예요? 너가 한심해라면 경찰을 데려왔는데 현수가 없어. 그럼 너가 아, 한심해라면 어떤 마음을 선생님, 할 거라고? 연우.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왜 두려워? 아니, 현수가 있었는데 없었어. 경찰이 음. 없잖아. 이럴 것 같아서. 경찰이 없잖아. 너 장난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혼낼까 봐 두렵다. 다혜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뭐라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한수하고 신발이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경찰 아저씨가 거짓말 쳤다고 의심할 수 있어가지고 그럼 현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다혜? 현수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혜가 현수에 대해서 다혜가 오히려 현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왜? 너가 그 현수를 위해서 경찰을 데려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 거다. 왜? 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
엄마, 화가 나? 왜 화가 나? 경찰을 데리고 왔는데 음, 선수하고 신발이 안 보여가지고. 음. 아이는 어떨 것 같아? 저는, 저는, 음, 만약 제가 심해였다면요? 어? 만약 제가 심해였다면요? 네가 심했다면 네가 그래서 경찰을 데려왔는데 현수가 사라졌어. 저는 되게 어리둥절해서 음, 만약에 경찰이 의심을 하면 제가 있었던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음. 같이 찾아보고 현수가 가져갔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 아저씨랑 같이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지. 현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지금 네가 기껏 경찰 데려왔는데 현수가 사라졌어. 없어. 현수한테는 조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들 것 같아요. 너가 현수에 대해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 거다. 왜?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준다고 경찰한테 갔는데 없으니까 부끄럽고 자기가 찾아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아인이가, 아, 아인이가 이렇게 있는데 선배가 목마르대. 그래서 아인이가, 너 목말라? 그럼 너 여기 잠시만 기다려. 내가, 물 갖다 줄게 하고 막 그 식당에 달려가가지고 식당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물을 겨우 한컵 구해가지고 왔어. 근데 선배가 없어졌어. 그럼 아인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선배한테. 소외감 느껴요. 뭐라고? 소외감 느껴요. 무슨 감? 소감이요. 뭐 정확히 안 들려. 소외감이요. 다른 사람 들은 사람은 뭐 이게 무슨 감을 느꼈대? 한 글자씩 또박또박 얘기해봐. 소외감이요. 소외감? 네? 소외감? 네. 왜? 왜냐하면 음, 음, 나를 배신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안할 것 같아. 소외됐다는 얘기는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소외라고 그러고, 오히려 이럴 때는 네가 말한 대로 배신감.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선배 너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너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가버려? 너 혼자 가버려? 이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속상한 마음, 배신감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내가 가서 경찰 아저씨를 불러올게 기다려라고 얘기했어. 근데 사실은 한심애가 현수에게 이 말한 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한심애가 현수를 도와주려고 한 건 좋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는 좋아, 아이니가 선배한테 야, 내가 물 갖다 줄게 기다려 라고 한 거에는 착한 마음이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이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참견해서 어, 자기가 도와줘. 그렇지. 지금 현수가 뭘 바라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지. 한심의 마음대로 내가 가서 경찰 아저씨를 불러올게 기다려 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야.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 현수한테 한심해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필요하면 같이 맡아요. 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 내 생각에는 경찰 아저씨를 부르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까? 라고 현수한테 뭐하고 물어보고 자, 현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현수가 만약 원하지 않으면 굳이 자기가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이도 마찬가지지. 선배한테 야 내가 물 갖다 줄게. 물 갖다 줄까? 내가 물 구해주길 원해? 라고 선배가 그러면 고맙지라고 하면 갖다 주는 거지만 야 내가 너 물 갖다 줄게 기다려 라고 가서 물을 구해오는 것은 어쩌면 선배가 그걸 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다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선생님은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 왜냐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돼요. 어? 연우가 보니까 아빠가 너무 힘든 것 같아. 하고 연우가 가서 아빠 어깨를 막 주물러줘. 좋은 아들이야. 좋은 아들 아니야?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부족한 게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그냥 제가, 그냥 하면 돼. 할 어, 거면. 그래서 물론 이게 아빠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주물러 드릴까요? 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래, 고맙다. 아빠는 당연히 되지 이럴걸요. 당연히 되지라고 하는데 그 판단을 누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가요. 연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부모님도 연우한테 이거 학원 좋은 학원이니까 그냥 너 좋은 학원 다녀 라고 연우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 왜? 이거 좋은 거니까. 연우한테 좋은 거니까.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면 연우가 좋을까? 그럼 이거 네. 좋은 음식이라고 야 이거 먹어 라고 연우한테 묻지 않고 그냥 그 음식을 준다라면 연우 좋을까? 난 모든 걸 다 먹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그 바뀐 것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우선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된다? 물어본다. 물어봐야 된다. 라는 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하지만 현수는 그 다음에 학교도 오지 않고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아이가 한 행동이 있어. 그 행동이 바로 103쪽에 107쪽에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어? 107쪽에 보니까 한심애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 다음에 107쪽 사과하랬네. 누구한테? 운동하랑 현수요. 형수한테. 용과 두 친구에게 뭐 하라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 네. 그런데 사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 다음 한 행동은 109쪽에 선생님, 근데 왜 용과 두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한심애가 용과 두 친구한테 사과하라고. 너 용과 두 친구 보고 사과하라고 한수한테. 109쪽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했어? 학교 폭력을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신고함에다가 학교 사용했는데 폭력을 신고했지. 용과 두 친구에게 걸릴까봐 암호를 썼어요. 신고함에 학교 폭력을 암호로 신고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현수, 없었지. 암호로 신고하니까 그 암호를 못 읽어서 이제 어쨌든 효과가 없었어. 자, 그래서 4호, 여섯 번째 한 행동. 111쪽에 어떻게 행동했어? 111쪽에. 111쪽에 누굴 찾아가? 어? 111쪽이요? 111쪽. 담임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신고했지. 근데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해결해 주지 않았어. 양쪽 자, 둘 112쪽에 또 다 어떻게? 근데 이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용 아니구나. 좀 용같이 생겨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신고했지. 어떻게 됐어? 해결됐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떻게 됐어? 교장 선생님은 뭐래?
유영쌤, 좋은 유영쌤.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좋은 쪽만 생각하자. 왜? 그 이유가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더 다른 이유가 있어. 유영쌤에게는. 112쪽 아랫부분 읽어보면 돼. 한국 어린이 학교. 농구대 다 얘기해. 전국 어린이 농구대회에서 영희가 제일 잘해가지고요. 용과 두 친구가 농구를 잘하는 애들인데 우리 학교가 우승해야 되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용과 두 친구를 뭐 할 수 없다. 벌 줄 수 없다. 없다는 거지. 또 이유 한 가지 더 있어.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뭐? 무슨 이유? 그 밑에 제일 밑에 뭐라고? 용의 어, 그리고 용의 부모가 학교에 농구 발전 기금을 냈어요. 용의 부모가 돈을 많이 냈다 학교에. 그러니까는 용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교양생의 입장이었지. 그 다음에 114쪽에 여덟 번째 한 행동은 뭐야? 113쪽이요? 114쪽. 편 선생님한테 갔어요. 편 선생님. 이 선생님이 시인이 시인. 찾아가서 신고했어. 이 선생님은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땠어? 시를 써보겠대요. 그리고서는 도와주지는 안 했다. 않았지. 그 다음 119번째 한 행동은 엄마한테요. 엄마에게. 엄마를 찾아갔어. 엄마는 자기 딸을 걱정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요. 뭐 관심을 안 보여요. 한심의 일이면 엄마가 나섰겠지만 남의 일이니까 나서지 말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116쪽 10번째 116쪽, 111쪽, 118쪽까지 이번엔 누구 찾아갔어? 교육청이랑 교육청에 누구? 교육감. 교육감이 뭔지 알아? 네, 그 지역의 가장 교육에서 가장 그 행정의 우두머리가 교육감을 찾아갔어. 그런데 교육감 역시 뭐해? 무관심했어. 해결을 안 해주셨어요. 해결 안 했어. 그래서 결국 한심해가 한 일은 밤에 소리 질렀어요. 창문 열고. 매일매일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9쪽에 129쪽. 뭔 일을 했어? 129쪽이요? 129쪽 없는데요? 129쪽 여기 129쪽 찾았어? 129쪽. 네, 자, 뭘 하기 시작했어? 용기 피켓을 만들었어요. 용기 피켓을 들고 피켓팅 1인 시. 자기가 용과 두 친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어. 어때? 사람들이 호응했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130, 용기를 138쪽 분노 피켓. 분노 피켓을 들고 그러니까 139쪽에 보니까 누가 친구들이 함께 뭐 한 거야? 모여서 시위한 거지. 네, 그래서 결국 됐어요. 결국 여기 보니까 142쪽에 학폭위가 용과 두 친구를 징계했지. 징계 벌어줬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어. 144쪽에 사과했어요. 사과도 했고 144쪽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 꽃송이를 뭘 만들었어? 꽃송이요. 꽃송이를 만들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144쪽에 여기 144쪽 한심해가 만든 일이 뭐야? 144쪽
제도? 뭐라고? 다 해? 피학점 제도? 피학점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 자, 피학점 제도가 뭐야? 피학점만 따야지. 어? 피학점을 따야만 학교를 입학할 수 피학점이 뭔데? 학교 폭력을 예방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비폭력을 실천해야 돼. 결국은 그 학교 자체를 폭력이 없는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보면 이 한심해라는 애는 정말 한심한 아이일까? 여러분 보니까 어때? 정말 한심한 아이야? 아니요. 이런 행동을 쭉 보면 아주 용기 있는 아이지. 세상을 바꾼 아이지.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아이지. 그리고 오히려 이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임쌤, 교장선생님, 뭐 엄마, 교육감 이런 어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이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기특한 그런 아이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외면할 거냐? 숨어 있을 거냐? 괴로워하고 아파할 거냐? 누구한테 부탁을 할 거냐?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해결할 거냐? 그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 건가? 그리고 이러한 그 한심의 행동을 여러분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 건가?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볼 책이 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요? 라는 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야? 이름이 뭐야? 세종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 나라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남북국,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 지금 분단 시대야.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일제 침략기였고, 그 전에는 조선시대였고, 그 전에는 고려시대였고, 그 전에는 후삼국 시대였고, 아니, 통일신라 시대였고, 그 전에는 뭐 후삼국 시대였고, 아니, 나 좀 거꾸로 얘기했다. 고려시대 전에 후삼국 시대였고, 그 전에 통일신라 시대였고,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 중에 한 나라인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구려 역사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쌤이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쌤이 또 늦더라면 오늘 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수고 많았고, 아이니 뭐. 저 뭐지? 9시 10분에 시작이죠, 수업이. 그럼 한 15분에 시작하면 좋아, 아이니? 아니요. 아니야? 10분이면 돼? 헷갈렸어요. 어? 네. 10분이면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